미국 FDA가 9월 초까지 추가 접종의 접종 대상 및 시기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접종자 등에 대해 이달 내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의 신속한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미국 내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2달 사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 역시 면역 취약층이 현재의 접종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부스터샷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를 넘어서는 더욱 강력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개발 제작사는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6개월간 지속되지만 항체 효과가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며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공급이 일부 국가에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4억 회분 사용됐지만 80% 이상은 고소득 또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쓰였고 현재 전 세계 수억 명이 1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의료계 종사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백신이 시급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부스터샷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한 셈입니다. 미국은 인구 전체에 부스터샷을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 내 부스터샷보다 현재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WHO의 부스터샷 보류 권고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해외 백신 공급과 국내 부스터샷 접종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부스터샷의 접종의 부작용이 두 번째 접종 때와 비슷하거나 적은 정도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직 부스터샷의 효과와 안전에 대한 장기적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60세 이상 인구의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중의 환호성을 들을 수 없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지난 8일 폐막식을 치루었습니다. 8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의 주요 외신은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 미묘한 끝, 씁쓸한 작별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선수들이 만들어낸 드라마는 빛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선수들이 카메라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만 경기를 치르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올림픽이 기억에 남을 했으나 좋은 이유로 기억될지는 의문이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동료애 등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빛나는 순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좌절과 비극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순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이번 올림픽을 현대사상 가장 논쟁적인 스포츠 행사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졌지만 선수들이 올림픽을 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이번 대회가 IOC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올림픽을 강행한 IOC의 판단이 현명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올림픽이 일본 내 확진자가 1만 5천 건을 넘어서고 심한 바이러스 등 출전 선수들의 정신건강 문제 등 온갖 일이 뒤섞인 비현실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준비 기간은 흉하고 지저분했으며 대회 기간에는 걱정이 가득했으나 대체로 스포츠에 세운 이정표 외의 사건은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최국인 일본이 총 5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지만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티켓 판매 없이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한 달 가까이 진화되지 않던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딕시가 주 역사상 두 번째 큰 산불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지난달 14일 주 북동부에서 발생한 산불 딕시가 8일 오후 8시까지 48만 9,287에이커를 태워 지금까지의 캘리포니아주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전소시켰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이 산불은 지난해 8월 100만 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킨 어거스트 복합 산불 다음으로 큰 산불로 불태운 면적은 서울의 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화율은 21%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날 오후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중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약 400채 이상의 건축물이 파괴됐으며 1만 4천 채가 산불의 위협권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은 5일 지구 온도가 이미 약 1도 정도 따뜻해졌다.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덥고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남유럽의 터키와 그리스 등에서 지난달 말부터 번진 산불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선 15개 주의 대형 산불만 107개가 발생해 227만 2,800에이커가 불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대형 산불을 부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딕시 산불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전기 가스업체인 퍼시픽 가스앤드일렉트릭은 나무가 자사의 송전선에 걸리면서 산불 발화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9년 뒤인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절반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여야 한다는 목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며 우리는 다시 내연기관차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유럽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한 데 이어 세계 2위 자동차 판매 시장인 미국까지 친환경차 전환 목표를 제시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뉴욕타임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량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과격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30년까지 자신들이 판매하는 신차의 40에서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차량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가솔린차보다 비싼 가격과 주행거리의 제약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끔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의회가 소비자에게 구매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솔린차와의 가격차를 좁히고 충전소가 없어 도로에서 자동차가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전기차 전환을 두려워하는 자동차 노조와 가솔린 차량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 딜러들의 반발도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